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관절 건강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제품 중에서 조인트 가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관절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주로 이야기할 거는 이제 관절의 이제 건강 중에서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이제 관절을 많이 쓰다가 보면 관절과 관절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연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연골액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뼈와 뼈가 바로 부딪히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이제 윤활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관절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 연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딸그면서 생기는 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인데, 이제 사회가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점점 늘고 있죠. 그래서 특히 남자보다는 또 여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관절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많다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에 있어서 남자보다가 거의 2배 이상 보면 여자가 한 70%, 남자가 한 30%이 정도로 이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관절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글루코사민이라는 게 있고, 또 MSM이라는 그 식이황이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관절염은 특히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주로 이야기하는 건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이제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그 자가면시라는 리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이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이제 노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의 갱년기,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용해가지고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관절에 뭐가 생기죠?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통증이 오게 되고, 또 관절에 부종이 오거나 변형이 오게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 관절 연골 자체가 파괴가 되게 되고, 또 안에 보면은 이 관절 강이 이제 이 연골이 파괴되니까 자꾸 와서 뼈가 부딪히게 되면서 윤활이 되지 않으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연골의 구조를 조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연골은 여기 보시면 콜라겐 조직이 보이죠? 네, 연골 내에 이렇게 하나의 뼈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 콜라겐 이제 그러고, 콜라겐은 이제 관전절에서 스프링과 같은 탄성 역할을 하게 해주는 그런 조직이 콜라겐이 되고요. 콜라겐 안에 보면은 뭐가 있다? 연골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연골세포는 연골의 구성 성분을 만들면서, 하지만 이게 어떤 유해산소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쉽게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연골이 손상이 되는데, 이제 이 연골 세포가 파괴를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위에 보면 콜라겐이 있고요. 또 뭐가 있느냐면은 바로 프로테오글리칸 가는 성분이 있어요. 이 프로테오글리칸 가는 거는 바로 수분과 결합해 가지고 젤 형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체중의 6배에서 8배까지 이런 충격에 대해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프로테오글리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프로테오글리칸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안에 보면은 케라틴 설페이트가 있어요. 케라틴 황산, 콘드로이틴 설페이트, 콘드로이틴 황산,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좀 이렇게 글리코사미노글리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글리코사미노글리칸 하는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 자체를 뭐라 그런다? 프로테오글리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연골이라는 거는 안에 연골 세포가 있으면 그 주위에 콜라겐이라는 성분과 그 다음에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성분에 의해 가지고 이 연골 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안에는 또 뭐다? 관절 안에 관절광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액이 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골은요, 수분이 85% 이상이 수분이에요. 연골에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글루코사민 가는 거는 뭐냐면은, 글루코사민 가는 거는 바로 금방 이야기했던 프로테오글리칸의 이제 안에 원료가 되는 글리코사민글리칸 있죠. 아까 케라틴 황산염, 콘드로이틴 황산염, 그 다음 히알루론산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거를 만들어내는 원료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글루코사민이에요. 그래서 글루코사민이 합성 과정에 의해 가지고 이런
케라틴 설페이트, 그 다음에 케라탄 설페이트, 그 다음 히알루론산, 그 다음 콘드로이틴 설페이트와 같은 이런 거를 만들어내게 되고, 여기 바로 글리코사미노 글리칸의 성분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다? 문제는 이제 이 글루코사민 가는 게 처음에 젊었을 때는 우리가 합성을 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 글루코사민 자체가 잘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국 뭐다? 나중에 관절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이 글루코사민이 체내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은 30대 이후면은 확실히 확 줄어든다는 그런 이제 통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MSM이라는 디메틸설폰이라는 바로 이 식이황이에요. 그래서 식이황은 기능이 뭐냐면요, 바로 이 타입 2 콜라겐 보셨죠?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필요한 성분이 바로 MSM이에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야가 통증을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관절의 경직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정상을 호전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 바로 MSM이라는 거죠. 그래서 MSM은 그 외에도 어떤 역할이 있냐면 바로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 6라든지 그 다음에 DMS라든지 디메틸설폰 같은 이런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줄인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MSM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줄여준다는 그런 논문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MSM은 염증도 줄여주면서 항산화, 그 다음에 항염 그런 작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염증 물질이 바로 NF-카파비라는 게 있잖아요. NF-카파비는 바로 염증 유발 물질이고, 그 다음에 NRF2 하는 거는 바로 뭐예요? 항염증 인자거든요. 그래서 이 MSM이 NF-카파비를 억제하고 그 다음 NRF2를 활성화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듯이 정리하면은요, 글루코사민은 프로테오글리칸, 즉 안쪽에 있는 성분들인 글리코사민과 글리칸을 합성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바로 글루코사민이고, 그 다음에 MSM이라는 이거는 바로 뭐예요? 타입 2 콜라겐을 합성하는 원료가 되고 항염 작용과 항산화 작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제 보스웰리아라는 허브 성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스웰리아는 염증과 통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건데, 여러 가지 연구 논문에 보면은 염증을 줄여주는 어떤 그런 효과라서 워맥 인덱스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워맥 인덱스를 호전시킨다. 그 다음에 통증 점수 척도를 좋게 해준다. 그러면서 삶의 질 척도를 높여주고 염증성 반응 단백 수준을 높여준다는 그런 여러 가지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웰리에 대해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우리 사진에 보면 왼쪽 사진 두 가지와 오른쪽 사진은 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보스웰리아를 추출물을 제공하기 전과 제공 후에 관절 사진인데, 투여 전에는 보면 이제 왼쪽이 어떠냐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안에 관절강이었대요. 꽉 차가 있죠.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연골이 많이 딸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흰색이 여기 뼈거든요. 뼈 옆에 보면 톡 튀어나온 게 있죠. 요걸 가지고 여기 뼈 손상을 이야기하는 오스테오파이트가 있어요. 이 뼈가 손상이 되니까 이게 이제 딸가지니까 이런 뾰족한 이런 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연골 손상이 된 걸 의미하고 또 뼈가 손상됐다는 걸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사진이라면, 보스웰리아를 넣었더니만 관절강이 어떻게 해요? 좀 늘어나 있죠? 그 말은 연골이 좀 회복이 됐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오스테오파이트라는 이게 좀 줄어든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스웰리아가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을 개선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 논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관절에 도움이 될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글루코사민, 그 다음에 MSM, 그 다음 보스웰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외에 그러면 더 관절염에 도움되는 영양소는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관절염은 결국은 뭐냐면 무리한 사용 때문에 그 다음에 손상이 있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절 건강을 해소시키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영양소라든지 예방 인자는요. 첫 번째, 적절한 체중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해요. 이거 좀 이따가 다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체중을 잘 유지해 주고, 그 다음에 너무 무리하지 않게, 그래서 관절을 안 딸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바람직한 자세를 취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주위의 근육량이나 이런 걸 늘려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 관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를 통해서 관절이 손상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연골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항산화 영양소가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콜라겐 중요하고, 그 다음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또 콜라겐 직접 먹는 건 중요하지만 또 콜라겐 합성을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요? 단백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도움되겠다는 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 외에 관절염은 염증이잖아요. 그래서 염증, 항염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뭐죠? 오메가3죠. 오메가3.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EPA, DHA 같은 오메가3가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물론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논문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특히 GLA하고 같이 썼을 때, 그죠? 썼을 때 이런 항염 효과가 있다는 이런 연구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관절염 있는 경우에는 염증을 조절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잠시만요. 자, 그리고 사실 우리 아미 제품 중에서 이제 조인트 가드가 사실은 들어있는 게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관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은요. 사실은 우리 몸에서 그 뼈대 역할을 하는 것 중에서 이제 발이 있죠. 발은 이제 2%의 면적인데 98%의 우리 몸무게를 지탱하는 그런 중요한 장기다. 그래서 요즘 발 마사지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발의 건강도 중요하다는 게 이제 밝혀졌고, 그런데 사실은 발에서부터 이제 위로 쭉 올라가는 우리 뭐 코아가 있잖아요. 그죠? 코아가 있는데 이 소에 뭐 있어요? 자연 활동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관절이 필요한 거죠. 신체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서는 이 관절이 필요한데, 그래서 발,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 고관절,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목. 그래서 이 온몸의 어떤 사슬 역할을 하는데 이 관절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 아시겠지, 그죠? 그런데 특히 이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는 거고, 그래서 이 뼈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연결해주는, 그러면서 자유롭게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관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히 운동 범위가 크고 움직이는 횟수가 넓은 그런 관절을 가지고 뭐라 그런다? 윤활 관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활 관절. 그래서 윤활 관절의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어깨. 이렇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깨 쪽에도 이 관절염이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고관절. 고관절도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고관절.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퇴행성 관절이 많은 게 어디예요? 무릎 관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절을 가지고 윤활 관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뭐였다? 연골도 있고, 그다음에 윤활액이 있다. 윤활액.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절은 바로 인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안정을 하기 위해서 인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주변을 쉽게 볼 수 있는 충격 흡수를 위한 과학 설계 대표적인 뭡니까? 건물이잖아요. 어쩌면은 이 건물과 이 관절은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건물이 지진이나 이런 거에 해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죠? 철저한 내진 설계가 필요하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관절이 어쩌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불필요한 충격 흡수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절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속에는 아까 했죠. 어떤 성분? 콜라겐, 그 다음에 프로테올리카,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 윤활기라는 연물. 그래서 그 속에 이제 연골,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아까 프로테올리칸,
그죠? 체중의 6배에서 8배의 충격을 흡수하는 어떤 쿠션 역할을 한다. 뭐가 만든다 그랬죠? 글루코사민이 그 역할을 한다 그랬죠. 글루코사민이 프로테오글리칸 안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글루코사민을 글리콘을 만든다 그랬죠. 그 다음에 MSM이 타이트 콜라겐을 만든다 그랬죠. 타이트 콜라겐은 바로 뭐예요? 스프링 같은 탄성 유지한다. 그리고 아까 항염이라든지 항산화 기능을 한다. 말씀드렸었는데, 알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절을 에워싼 관절낭에는 뭐가 들어있다? 윤활막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투명한 윤활액이 생성이 되고 또 연골에 필요한 어떤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 그럼으로 해서 마찰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나이가 들면서 이 글루코사민의 합성이 3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보다 50%를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글루코사민의 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글루코사민에 우리가 먹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관절 속의 콜라겐이 20대 이후에 벌써 33분의 1 감 수준으로 확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글루코사민의 합성도 30대에 50% 떨어지게 되고 또 관절 속의 콜라겐도 20대에 벌써 3분의 1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관절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MSM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이트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죠? 결국 뭐야? 노화에 의해 가지고 점점 콜라겐 합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 때문에 관절 통증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MSM을 섭취하게 되면 탄성을 줄일 수 있고 통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자유로운 움직임을 위해서 이 관절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체중 유지. 그래서 적정 체중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체중이 5kg만 증가해도요. 15kg가 무릎의 관절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과체중을 먼저 줄여주는 것이 관절염 예방에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 체중 감량만 해도 통증이 감소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관절염 있는 사람은 체중을 줄이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위 근육을 키우고. 그래서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을 한 30분 이상 꾸준히 하다 보면 주로 어떤 그 산책이라든지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산책, 수영, 실내 자전거. 그래서 충격이 적고 안전한 운동을 통해 가지고 주위 근육을 늘려주면 그 자체만으로서 하체 근력이 강화되게 되고 관절 운동 범위가 증가하게 되면서 유연성이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의 힘을 키워주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는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무리한 동작을 피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관절의 무리를 피하고 어떤 거 있을까요? 무리한 웨이트 트레이닝. 그 다음 계단을 오르내리는 거. 쪼그려 앉기. 이런 거는 관절에 바로 무리 가잖아요. 그래서 또 장시간 앉거나 서서 일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걸 피함으로 해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푸코.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몸을 지탱하는 발이 중요하죠. 그래서 발 건강이 나쁘면 관절염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푸쿠아를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연결, 충격 흡수를 위해서 관절의 관리가 중요하겠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제품 중에서 이 조인트 가드에는 첫 번째 아까 연골의 구성 성분인 프로테오글리칸과 연골 윤활액을 만들어내는 글루코사민 황산염이 하루에 1,500mg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 타입 2 콜라겐 합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MSM이죠. MSM 1,500mg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항산화 기능과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결합조직의 형성에 도움되는 비타민 C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세르로 농축물과 부원료, 그리고 그 외에 상호 연골 추출물이라든지 히알루론산이라든지 보스웰리아,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보스웰리아 추출물, 그 다음 과일 건조 혼합물 이런 것들이 요거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중 방어 시스템이다. 그죠? 건강한 관절을 지키는 3중 방어 시스템으로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조인트 가드고, 사실 생생 관절염 있는 사람한테 이 조인트 가드를 먹여보면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어요. 부작용이 없고 통증 관리가 쉽게 되고 그 다음에 생생 관절염 진행을 느리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조인트 가드다. 그래서 100세까지 자유로운 움직임을 허락하는 관절을 위해서
조인트 가드를 섭취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관절 건강과 조인트 가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